저는 2000년도에 한의대에 입학했고요. 벌써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된 한의사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게 서울특별시 의회의 모습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의회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가장 크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0명 정도의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서울특별시 의회는 112명의 서울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있는데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본회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회의, 그러니까 안건을 이제 결정하고 있는 본회의의 모습이고 9시 뉴스를 보시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부결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파행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이런 안건들이 있는 그런 본회의장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서울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회의 안건들을 이제 가결하거나 폐지하거나 부결하거나 하는 의사결정의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이 뽑힌 거고요. 112명이 뽑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76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36명 뽑혔고 소수당 의원은 뽑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그랬고요. 다음 2년 뒤, 이제 정확하게 2년 뒤 7월 1일이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6월 1일이 이제 투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11개월 뒤에 이제 다음 지방선거가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다음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면은 준비 기간이 아주 많이 남은 거는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그 정도 남았고 이거는 저희 의회에 있는 이제 저의 의석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회는 1년에 본회의, 그러니까 회의가 있는 기간과 회의가 없는 기간, 비회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회기 때 몰아서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없을 때는 회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 안건을 공부를 하고 회의 때 이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을 마련도 하기도 하고 제가 예를 들면은 난임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치매 조례를 만들어야지 등등을 위해서 동료들을 설득한다든지 토론회를 연다든지 공청회를 연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등을 준비하는 비회기와 그런 안건들이 처리되는 회기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비회기라서 올 수가 있고요. 뉴스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회기 중에 지방의원들이 골프를 쳤습니다. 정말 나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회기 중에 그런 시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탄을 받는 거고 회기와 비회기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본회의장이고 이제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상임위 회의장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상단의 제일 왼쪽은 상임위 회의장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지금 전반기에서는 2년 동안 했는데요. 총 11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도시계획, 건축,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위원회고요. 그런 상임위원회는 많은 의원님들이 가고 싶어 하시고 전반기 2년이 끝나고 후반기가 곧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2년과 2년에 나눠서 의원님들이 상임위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로 활동을 했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했던 이유는 초선이고 비례대표라 의회 112명 중에서 권력 서열 112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좀 다른 걸 할 수 있는 좀 권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회기 때는 이렇게 저희가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다행히도 여당 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인데 저희 시장님은 다행히 저희 당 시장님이세요. 그래서 회기 중에는 제가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마약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시장님 예산 늘려셔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정 질의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시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활동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본회의장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면 의원 112명이 참석을 해서 재석 의원이 몇 명이고 찬성 반대 기권해서 가결되었다라는 것을 의장이 선포하고 그 이제 순간 이제 서울시 전체에 그 조례의 효력이 발효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의원의 활동이 있고요. 다음 장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제가 나름 또 후배님들을 오랜만에 뵈서 많이 이제 떨려가지고 이제 서울시의원의 활동을 두 가지를 크게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의정 저희가 세비로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시의원과 국회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겸직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한의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하실 수 있고요. 한방병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겸직이 가능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방병원을 원하면 할 수가 있고 세비를 받으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입법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의정활동을 한다는 건 내가 서울시를 가장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서울시 유관기관들을 이제 비회기 기간에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반기 때에는 마약과 관련된 현안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서울시에서 마약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는 이제 참사랑병원에 방문했던 현장 사진,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자매도시 앙카라에 갔었던 현장 사진,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오세훈 시장님 이제 관저에 갔었을 때 사진 든 것 같은 것,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약과 함께 그 중앙과 관련돼서 제도에서는 선거제도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청년 정치인들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활동, 정치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활동과 관련돼서 의정활동들을 크게 비중을 가지면서 가져가셔야 하는 것이 이제 시의원으로서 중요한 일이고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속한 정당에 따라서 이제 정당 활동이 이제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정치인으로서 비중이 각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당 활동의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는 편이고 왜냐면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의 비중이 적어서 또 여기에 또 큰 방점을 두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안철수 의원님 공보실에서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었고 지난 연도에서는 저희 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대변인 활동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 하는 당 활동에서는 항상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지역 활동은 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우리 당 선배님들 총선에서는 항상 선거 캠페인 도와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 당에 지금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도 지금 최고위원 캠프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꾸준히 당 활동을 하는 것이 또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역의원으로서 당마다 내용이 달라요. 어떤 당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열려있는 당도 있고 또 제한적인 당도 있고 당마다 매우 달라서 본인의 경력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이 활동에 밸런스를 많이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면요. 이제 제가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던 건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초선 의원이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권력 서열이 112등이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의정활동했고요. 이거는 작년에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와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었고 오 시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사업은 굉장히 많았지만 조례적 근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시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난 2년 동안 치매 조례, 그다음에 한의학 난임 조례, 한의학 육성 발전 조례를 다 만들 수가 있었고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교의 학교 조치 조례도 이번에 또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한의학 관련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제 사업의 예산도 사실 그동안 예산의 규모는 많았지만 그 예산들이 다 시에서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쪽지 예산들이었어요. 집행부가 본 예산에서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그래도 추경안이나 이번에는 본 예산으로 이제 책정이 조금씩 되고 있었다. 그런 조금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올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이제 보건 파트에서 일하면서 시민건강국장께 이제 강하게 부탁드린 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25개 내에서 한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을 채용하실 때 5급과 6급과 7급으로 나뉘어져서 채용되는 건 시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게 이제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서울시청의 사무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만 이제 자치구의 사무고, 자치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고하시겠다 하셨고 실제로 권고는 하셨고 이제 구청의 보건소장님들과 구청장님들에게 이제 만나서 말씀하셨고 뭐 공문이랑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권력이 112등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직 그 시간이 1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다른 분이 더 계셨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 비록 급여도 적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분명 더 좋은 자리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또 많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재밌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